나도 줄 거야. 알았어? 저번 주 와서 질문해. 알았어? 자,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A는 20 이하의 소수. 3. 소수는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외우는 방법이 없어. 하나, 둘, 셋, 넷, 8개. B는 0보다 작습니다. 자, 부등식에서 항상 조심할 점은 음수만 조심하면 되겠죠. 양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가 5가 되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x는 5가 아니면서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30은 0보다 작다. 어떤 말이 이해됩니까? 이 식이?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이야.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일단 양수잖아. 날릴 수 있는데 0만 조심하면 되겠지. 여가 등호가 있으면 그냥 날려도 관계없습니다. 0도 들어가니까 전부 다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얼마입니까? 30 25네요. 25. 그래서 x가 2부터 15까지.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놈의 자연수만 적어주면 되겠네요. 2부터 15까지 해서 5가 빠졌어. 3, 4, 5 빠지고 6부터 14까지. 총 몇 개입니까? 11개인가요? 일단 개수는 11개. A, B 둘 다 구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전체 집합, 부분 집합 X 각각 이거라고 합니다. 얘를 만족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X라 놨어.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M개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조건이 뭡니까? X에서 A를 뺐더니 A에서 X를 뺀 거에 포함됐다. 무슨 말인가? A, X 얘가 기본 벤 다이어그램 A, X X에서 A를 뺐더니 이 부분이 A-X에 여기에 포함된다.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돼. 일단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아마 집합 문제 풀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야.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부분이 공이 되든지 이 부분이 전체가 되든지. 이 부분이 전체가 될 수가 없잖아. A가 제한적이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된다? 공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는 A에 포함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두 번째 조건 있네요. 포함되고 A 빼기 B가 A 빼기 B의 합집합이 X니까 X가 A 합 A 빼기 B. A 빼기 B는 X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네요.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야? 얘를 두 개 합치면 A 빼기 B X A 이런 상황이잖아. 자, 벤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렇게 그리세요. A 빼기 B를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보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 빼기 B를 직접 구하면 돼. 멍 이해되니? 근데 왜 멍 때려? 이해되죠? A 빼기 B만 구하면 되잖아. A 빼기 B는 얼마 남았어? A 빼기 B는 5 남았고 14, 17, 19 3개 남았네. 묘가 3마리가 있고 나머지 5마리가 왔다 갔다 하겠네요. 다시 말해서 2의 5제곱계가 되겠네요. X가. 됐나요? 근데 얘네들의 뭘 구하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0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구하면 되겠네요. 됐죠?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nx가 0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겠지?
직접 구하기는 좀 힘들겠네. 시간 한번 적어볼게요. 0개짜리는 5C 0 한 개 있고 원소의 개수는 0개. 5C 1 곱하기 1개 말인가요? 5C 2는 집합의 개수고 원소는 2개. 공식은 없겠네. 일일이 써야 되겠네. 5C 5 곱하기 집합 원소는 5개. 얘는 집합의 개수, 얘는 원소의 개수. 집합은 원소의 총 개수의 합을 구하라 이 말이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나요? 부분집합 싹 적어서 원소들 다 개수를 구하라 이 소리잖아요. 이 식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알겠나요?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얘를 한꺼번에 계산하기는 됐죠? 다음 저번 시간에 이 문제를 안 풀었어요. 자, U가 20 이하의 자연수야. 20 이하의 자연수. 두 부분집합 A, B가 있습니다. A, B는 8개씩이고 공통인 부분은 1개야. 1개면 총 원소가 몇 개 떨어져야 돼? 16개, 15개가 떨어지네. A, B가 15개가 들어갈 거라고 다 합해서. 공통 부분 하나고 20개 중에 15개 수를 골라서 달라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5개를 골라가지고 A에다 집어넣고 B에다 집어넣으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A는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9의 배수가 아니야. 두 개를 원소의 합이 9의 배수가 아니야. 됐나요? 그럼 두 개가 세트가 되겠네. 1, 8, 2, 7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 해. 그런 놈이 아니야. 1이 들어가면 8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2가 들어가면 7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7이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소리야.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B는 두 원소의 합이 10의 배수가 아니야. 똑같은 논리인데 하나는 10이야. 하나는 9고.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합이 9가 쉬워? 합이 10이 쉬워? 연아야, 합 9가 쉬워? 10이 쉬워? 두 수의 합이 9의 배수가 쉽냐고 10의 배수가 쉽냐고. 그게 대답하기 어렵냐? 10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했다고. 왜 10이 많이 했지? 덧셈을 하면 올림이 있잖아. 올라가잖아. 10이 되면 올라가니까 그런 수들을 많이 했다고. 9가 되면 올라가는 걸 안 했어. 잘. 이해되니? 잘 안 했다고. 9의 배수를 외워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는 소리야. 알겠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룰이 있다고. 하나는 9의 룰이 있고 합이 9의 룰이 있고 하나는 10의 룰이 있어. 근데 수를 적어놨는데 하나는 9의 룰이고 하나는 10의 룰이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야.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하나는 적고 하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소리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여기까지는. 다음. 그래서 A 원소의 합을 SA라 놓고 B 원소의 합을 SB라 놨어. 그래서 SA에서 SB가 최대값은 구하시오라는 말은 A한테는 큰 수를 줄 거고 B한테는 작은 수를 주겠다 이런 소리는 생각이 되겠지. 이 말은 이해되지? SA 빼기 SB가 최대값이 되려면 A한테는 큰 수로 줄 거고 B한테는 작은 수로 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게 수학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총 우리가 수를 몇 개를 골라야 되냐면 15개를 골라야 되니까 20이라는 수 중에 많은 수들을 골라야 돼요. 이해됩니까? A는 큰 수부터 줄 거고 B는 작은 수부터 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20까지밖에 안 되잖아. 지금 뭐의 룰을 적을 거야? 나는 9의 룰을 적을 거야. 9의 룰. 9의 룰. 이게 9의 룰이라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요렇게 세트야. 요렇게 세트라고. 요렇게 세트. 요렇게 세트. 이게 수를 이 세트 중에 하나를 고르면 안 돼.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안 된다고.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안 된다고. 얘는 어떻게 돼? 두 개의 수의 합이지. 그럼 얘를 고르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떤 논리인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A는 큰 수부터 고를 겁니다. A는 큰 수부터 고를 거야. 골랐어. 골랐으면 얘는 안 고를 거야. 얘를 골랐어. 그러면 얘는 안 고를 거라고. 얘를 골랐어. 얘를 안 고를 거야. 지금 A를 고르는 중이야. A를 고르는 중이라고. (11) 고르면 돼, 안 돼요? 얘는 고르면 돼, 안 돼? 아이 9의 배수니까 얘하고 얘가 세트잖아. 얘를 고르면 얘는 안 골랐으니까 11의 배수 되는 게 없어. 몇 개 골라야 돼? 8개 골라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7, 8개. 8개 골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A가 최대가 되게끔 골랐네요. 맞나요? 아,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의심을 하겠지. 어떤 의심을 해야 돼? 얘하고 지금 얘가 지금 세트잖아. 나는 얘 두 개를 골랐다 이거지. 이거 두 개 안 고르고 이거 두 개 골라도 되겠지 원래는. 근데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지금. 얘보다는. 그렇잖아 지금. 요 두 개하고 요거 두 개도 얘가 더 크잖아. 요거 두 개하고 요거 두 개도 지금 요거 두 개가 더 크잖아. 그래서 일단 8개를 골랐다고. A가 될 수 있는 놈을. 됐니? B를 고를 거야. B는 어떤 수부터 골라? 작은 수부터 고를 거야. 어떤 룰을 가지고 있어? B는 10 합이 10의 배수의 룰을 갖고 있잖아. 근데 지금 9의 배수의 룰을 갖고 적었으니까 9의 배수를 내가 선택을 한 거고, 요거를 10의 배수 룰로 가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10의 배수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자 이 말이야. 여들어 놓고. 됐니? 1을 골랐어. 누구를 고르면 안 돼? 9를 고르면 안 되겠지. 10 고르면 안 되겠지.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1을 골랐어. 18, 8. 3을 골랐어. 7, 17. 4를 골랐어. 6, 16. 5를 골랐어. 15. 밖에 없나요? 15밖에 없지. 그 다음에 어떤 수를 골라야 돼 지금? 지금 1, 2, 3, 4 골랐더니 6, 7, 8, 9, 10을 지금 6, 7, 8, 9는 빠진 거야. 1, 2, 3, 4, 5를 골랐더니 6, 7, 8, 9가 빠진 거라고. 그 다음 수는 얼마를 골라? 10을 고르면 누가 안 골라져 이제? 20이 안 골라지겠지. 11, 9 빠졌어. 12. 몇 개 골랐어? 8개를 골랐습니다. 8개를 골랐어. 몇 가지 되니? 자, 이렇게 골라놨더니 우리가 룰이 뭐야? 또 하나 룰은 교집합이 하나여야 되잖아. 근데 지금 교집합이 몇 개야? 2개가 된 거라고. 2개가 된 거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수를 옮겨 적어야 돼. 하나를 옮겨 적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A는 큰 수여야 되고 B는 작은 수여야 되겠지. 그러면 A를 움직일 수도 있고 B를 움직일 수도 있잖아. 이되니 지금 뭐야 살색을 움직이면 10을 움직일 수 있는 10을 움직이면 어디로 움직여야 돼? 5로 움직여야 돼? 5로 움직여야 되겠지. 지금 살색 보면 동그라미하고 X가 있단 말이야. 고를 수 있는 것이 고를 수 없는 것이 있잖아.
그러겠지. 10을 움직이면 동그라미가 5는 안 되겠네. 5는 겹치는 게 두 개니까 안 되겠지. 지금 살색 고를 수 있는 게 없네. 살색을 고를 수 있는 게 없다고 지금. 요 밑으로 살색은 얘하고 얘는 못 고를 거고 얘는 골라졌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겹치는 게 또 된다고. 됐니? 누구를 움직여야 돼? 10을 움직여야 돼. 9 말고 삼각형을. 됐니? 갈 수 있는 삼각형이 누가 있어? 13이 있겠지. 지금 빨간색은 지금 세모 쳐놓고 사선으로 그어놨단 말이지. 요렇게 지금 구해지겠다 이거지. 그럼 일단 동그라미는 가장 큰 수 쪽에서 골랐고, B는 작은 수에서 골랐다. 그러면 우리는 겹치는 건 요놈만 겹치고 동그라미 나머지 7개에서 세모 7개를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거의 초딩 중딩 문제입니다. 얘를 수학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를 다 일일이 써가면서 맨날 체크를 해야 되잖아. 체크를 하는 거야. 이게 어렵더라 이거지. 나는 이 문제가 빠졌고 다른 문제가 들어왔었으면 했는데 이 문제가 들어왔고 다음에 풀다 보면 또 나올 건데 여튼간 그렇더라 이거야. 다음. 명제 질문이 없어. 이것들 시험 봐야 돼. 집합 명제 시험 보면 시험을 잘 골라놔. 저번에 선생님이 산술기하 코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됐어요? 자, 절대부등식을 내가 얼만큼 적어줬어? 요거 적어줬네. 3개. 3개 외워야 돼. 이런 형태가 있으면 우리는 얘를 사용하겠다 이거지. 절대부등식 중에 너희들이 많이 나오는 형태. 뭐 절대값도 했었고, 그다음에 곱셈공식 변형식을 이용한 절대부등식 형태가 3가지가 있다. 외워야 돼. 관계가 3가지 다 있는 거야. 이게 주어진 식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이용할 건지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 절대부등식은 다 외워야 된다 했잖아.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얘를 산수를 쓸 거냐 코시를 쓸 건지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게 결정이 안 되는 것은 식을 좀 변형을 해야 된다 이 말까지 했죠. 그러겠지. 그래서 산술기하는 어떨 때 쓴다고? 합하고 곱에 대한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고, 합 곱의 형태 중에 곱이 상수가 떨어지는 형태가 많이 나올 건데, 그래서 역수 합이 많이 등장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역수 합이 많이 등장을 시켰다 이거지. 코시는 어떨 때 쓴다고 했습니까? 제곱의 형태와 1차 형태가 보였을 때. 제곱의 합, 1차의 합. 됐나요? 그 다음에 역수꼴의 합,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나왔을 때 코시를 주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산술기하는 합 곱에 대한 내용이고, 코시는 합에 대한 내용이야. 합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코시 문제도 산술기하로 풀 수 있다고 했어요.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코시를 더 이용하면 좀 더 빠르다.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코시로 풀 수 있는 것을 산수로 풀면 식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코시 문제는 코시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해서 선생님이 2가지 형태에 대해서, 코시는 2가지 형태에 대해서 적어줬죠. 안 적어줬나? 이게 하나고 2가지 형태 적었잖아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런 형태. 곱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합에 대한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주의사항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좌변을 보면 제곱의 형태지. 좌변을 보면 뭐라고? 제곱의 형태니까 얘는 뭐야? 양수란 말이 없어도 양수인 거지. 그러겠지. 근데 이 식의 형태는 얘를 코시로 읽으려면 얘를 x라 쓰는 게 아니라 뭐라 써야 돼? 루트 x의 제곱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x의 제곱, 루트 2y의 제곱. 오른쪽이 루트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래야 코시가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럼 코시를 쓸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수 제곱의 합인데, 양수의 합을 루트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합의 형태만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코시나 산술계를 써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합의 형태만 양수.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음수는 나올 수 있어요. 음수는 마이너스를 빼고 나면 양수가 되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최소값의 형태가 최대값으로 바뀝니다.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양수 써먹을 수 있고 음수 써먹을 수 있어요. 음수는 마이너스를 떼고 나면 양수가 되니까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 풀다가 이 문제 고쟁이가 예전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바뀌었어요. 이런 문제를 연습시켰죠 선생님이. 오른쪽에 뭐가 있어? 3a 플러스 2b분의 1이 있으니까 왼쪽에 3a 플러스 2b 형태가 있어야 세트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식을 그런 식으로 완성을 시키고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471) 1번이 있습니다. 역수꼴이 합이지. a분의 4, b분의 3, c분의 5 이게 나지. 그럼 우리는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꼴이 있으면 우리는 코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 말이지. 근데 나는 그건 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다른 형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역수 3개짜리는 코시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3개짜리는 2개짜리는 산술기하도 있어요. 3개짜리는 코시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현재 형태가 뭐에 대한 얘기 나왔다? 수선에 대한 형태는 넓이에 관한 형태야. 다시 말해서 A쪽 4A, B쪽 넓이 구하고 있는 중이야. B쪽 3B, C쪽 5C가 얼마가 된다? 86, 24가 된다 이거네요. 그럼 맞잖아. 역수의 합, 정식의 합. 두 개를 곱해서 코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죠. 보이죠? 됐습니까? 항상 너희들은 식을 마무리 짓고 해. 자, 서술형도 마찬가지야. 자, 코시가 서술형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너나 잘 풀 거니까. 얘가 뭐가 나왔냐면 요놈의 루트의 곱이야. 루트의 곱이야. 그래서 2, 4, 3, 5의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놈의 최소값이 요놈 24니까 24로 나눠주면 우리는 최소값 구할 수 있겠다 이 말이겠지. 항상 적어줘야 할 게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소수령 할 때 꼭 써줘야 돼.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최소값을 갖는 조건이야. 뭐입니까? 이것분의 이거 루트분의 루트 요거 루트 a분의 2분의 루트 4a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루트 2a인가요? 이게 대수 맞냐? 틀려? 뭐라고? 4. 오케이. 루트분의 루트. 그러면은 루트 4가 빠졌네요. 그러지? 루트분의 루트. 루트 3면 빠졌고 b가 됐네요. 다시 말해서 뭐가 나올 거냐면 a는 b는 c가 나왔네. a는 b는 c라는 말은 요것이 길이가 다 같은 위치였을 때 우리는 그런 형태가 최소값이 되더라. 길이가 같다는 것은 내심의 위치가 되겠네요. 그럼 질문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내심의 위치가 그런 의미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 현재 이 문제는 내심이 된다고. 자, 이 문제 이제 472번. 이 문제가 선생님 저번 시간에 풀었던 방법이 안 되는 이유는 A, B는 의미 아닌 실수니까 첫 번째 식이 양수고 양수에서 양수를 뺀 겁니다. 양수에서 양수를 뺀 거야. 빼기 형태야. 그럼 이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식이 아닙니다. 형태를 변형을 시켜야 돼.
형태를 변형을 시켜야 돼. 이해됐습니까? 변형을 시켜야 돼.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내가 이런 방법은 잠깐 언급을 했죠. 얘가 최소값이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못 풀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대입을 하라겠지. 대입을 하라겠잖아. 뭘 대입하라겠습니까? 세 가지를 대입하라겠지. 정중앙값, 제일 끝값, 극단적인 값들. 셋 중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실제로 풀어보면 정답률이 50% 넘어가요. 정답률이. 아직은 선생님 30% 정도만 얘기를 하겠어요. 알았어? 맹신하지는 말아라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여기다가 1, 1을 넣습니다. 1, 1을 넣었어. 맞나요? 7, 2, 5 맞죠? 1, 1을 넣었어요. 1, 0을 2, 0을 넣었어. 2, 0은 5분의 1이네요. 요놈이 더 크네. 좀 더 작은 값이 떨어졌네. 2, 0이 좀 더 작은 값이야. 그래서 0, 2를 넣었어요. 요놈 더 작네. 그러잖아. 그럼 일단 6분의 1을 답을 적었다 이 말이야 지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 적어도 3개를 넣다 보면 답은 어느 정도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해서 100% 아니라고 있습니다. 맹신하면 안 돼. 자, 얘는 기본적으로 빼기 형태니까 식을 변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굴 변형시키고 싶냐면 A가 많고 B가 작으니까 B를 변형시키겠습니다. B는 E-A. 얘를 이렇게 쓰고 오른쪽 식이 가분수 형태니까 얘를 나눠버리겠습니다. 대분수 형태로. 이 A 플러스 6 맞습니까? 맞겠어? 2분을 구하면 A 플러스 6이 나오는 맞네? 현재 맞아? 얘를 통분하면 A 플러스 3 A 플러스 6 A 플러스 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왔네. 이해됐습니까? 식을 이렇게 바꿨더니 이제는 요 형태는 우리가 본 적이 있다 없다? 2차분의 1차. 2차분의 1차는 뭐지? 2차분의 1차가 뭐야? 어떻게 풀어? 2차분의 1차. 수업 시간에 아는 얘가 한 것 같은데. 안 했어? 1차분의 2차.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멍만 때리고 다 멍멍이야. 다 멍멍이. 아니 1차분의 2차 산술기야. 최소값. 그럼 2차분의 1차는 뭐야? 그거의 역수 최대값. 1차분의 2차는 산술기야. 2차분의 1차는 뭐라고? 산술기하의 역수 최대값. 다시 말해서 요 식의 형태는 분모를 분자로 나누면 됩니다.
3a 플러스 6으로 나누지 말고 a 플러스 2로 나누세요. 3 남겨놓고 그냥 됐니? 1, 9, 18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7 마이너스 14 4. 자, 나는 이게 좀 불편하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 따로 뽑아가지고 식 적고 붙여주면 됩니다. 요놈이 산술기야. 역수 최대값 빼기 요놈에서 최대값을 뺐다. 그래서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얘는 어떻게 돼? 얘가 2가 있고 5가 빠졌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산술기야 4, 5, 9, 9분의 3 3분의 1의 값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부동호 방향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니까 최소를 알고 나는 이렇게 적은 거야. 정확하게는 요놈은 뭐보다 크다가 되고 뭐보다 크다가 되고 얘는 뭐보다 크다가 되고 역수를 했으니까 요놈이 뭐보다 작다가 되겠지. 이해되니? 얘보다 작다니까 최대값이잖아. 잘못됐잖아. 얘가 얘보다 작다잖아. 그럼 뭔 값이야? 뭐보다 작다는 뭔 값이야? 아, 뭐보다 작다는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지. 잘못 적었잖아 지금. 뭐보다 크다가 돼야 최소값이 될 거 아니야. 됐니? 사실 이거는 요 식에서 얘가 크다, 얘가 작다, 다시 얘가 크다 요런 식으로 생각해서 써야 돼. 근데 답만 뽑자고 보면 사실 등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니 너희들이. 실전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계산할 거야. 그러다 틀리는 이유는 뭐야? 실제 풀어보니까 최대값이 나왔는데 답은 그대로 적어놨단 말이야. 전혀 다른 방법을 썼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하지만 실전에서 그렇게 풀어 우리가. 왜냐면 나는 이 문제가 산술기하를 푼다고 생각하고 등호 성립 조건을 집어넣어서 풀어버렸단 말이야. 그러지? 만약 그게 틀렸다면 뭐가 틀린 거냐면 잘못된 이 식이 그걸 쓰면 안 되는데 쓴 거야. 그럼 실전에서 너희들이 어차피 그렇게 풀었으면 왜 최대값이 나오지? 최소값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는 순간 시간이 3분 지났어. 의미가 없어. 답 그대로 쓰고 갈 거야. 틀리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식이 최대값을 갖든 최소값을 갖든 너희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거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연산은 빨라. 공부는 안 되는데 연산은 빠르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풀 거라고. 실제로 정확하게는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들은 그런 확인 작업 꼭 필요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풀 거라고. 얘가 얼마였어? 9였어. 3분의 1이야. 그래서 얼마야? 6분의 1이 나왔을 거라고. 다음 6분의 1 쓰고 넘어갔을 거라고. 정확하게는 부동호 방향을 써줘야 되지만. 어떤 내용인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산술기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예시를 지금 안 들어줘서 그런가 본데 기억하세요? 1차분의 2차는 산술기하. 2차분의 1차는 산술기하 역수에 2차분의 1차는 산술기하 역수에 2차분의 2차는 민주 어디 갔다 왔어? 2차분의 2차는 뭐야? 2차분의 2차는 가분수 2차분의 2차는 가분수 대분수로 바꿔야 돼. 알아먹었어? (2차분의 1차가) 됐는데 얘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2분의 1을 안 빼고 풀었다면 얘가 2차분의 2차가 돼. 얘가 2차분의 2차가 된다고. 그거를 뭘로 바꿔? 대분수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요놈이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첫 번째 식을 그냥 통문에서 했으면 2차분의 2차가 나왔어. 그걸 뭘로 바꿨다고?
대분수로 바꿔라는 식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상수 빠지고 나서 2차분의 1차가 주로 될 겁니다. 주로야. 2차분의 0차가 될 수도 있지. 자, 2차분의 0차는 완전 제곱식이야. 2차분의 0차는 2차식의 최소값, 최대값이야. 분모를 완전 제곱식 바꿔서 풀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해됩니까? 산술기하 하나는 예시를 들어줬어요. 산술기하에 대한 예시. 고시. 안 나왔네. 이거 했네, 이거 해. 이건 설명해주지. 해주잖아. m,n을 지나는 직선, 최소값. 아주 많이 나온다겠죠? 아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해됩니까? 아주 많이 나온다겠어요? 흐름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이게 최소값이야. 잘 봐. 이게 지금 넓이의 최소값이지. 어떨 때야? 어떻게 외우라겠어? m,m이면 요놈이 2m, 요놈이 2n이라고 외우라 했지. 이거는 외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요놈이 최소값이니까 요놈은 얘보다 넓이가 좀 더 크겠죠? 계속 크겠죠? 어디까지가 그래서? 무한대까지 나올 거야. 다시 요놈의 넓이가 얼마야? 4니까 이쪽으로 가면 넓이가 더 커지니까 다시 무한대로 갈 거야. 4의 넓이를 갖고 아니고 최소값의 넓이를 갖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보다 크다가 될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알았어, 몰랐어. 지금 누구만 나만 공부하고 있냐? 티셔츠 2시부터 계속 와서 공부하려는 소리잖아. 연아 내일 놀러 간다고? 뭐래? 갔다가 언제 와? 월요일 갔다 월요일 나와? 그럼 화요일 날은 보겠네? 화요일 날 와야지. 숙제 검사할 건데. 내가 뭐를 풀다가 문제를 봤는데 누구 문제가 아닌가? 잘 봐. 자,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기울기가 음수이고 1,2를 지납니다. 1,2를 지나는 직선이 이것만 봐 그냥. 어차피 이것만 봐. 1,2를 지나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AB라고 나왔어. 근데 OAB의 넓이가 4래요. 1,2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 y축과 둘러싼 넓이가 4래요. 그러면 이 넓이가 4인 것은 기본적 생각은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이거야.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할 거라고. 이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기본적인 생각. 2개가 나오면 이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OAB 넓이가 4고 얘랑 수직선을 수선을 그어가지고 넓이를 2등분하는 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게 y절편을 구하라겠지.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이 2개가 나오면 그 수선은 2개가 나오겠지 기본적으로는. 그러다가 y절편이 어쩌할 수 있어? 일치할 수는 있겠지. 답이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y절편이 일치할 수는 있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치 안 할 가능성이 더 높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지금?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얘가 1,2를 지나는
둘러싸인 넓이는 2개가 나올 건데 왜 2개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요 놈이 2가 되고 요 놈이 4가 되는 상황이라고요. 어떤 상황이라고? 1,2를 지나는 직선이 넓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은 2하고 4를 지나는 거야. 넓이가 얼마야? 4가 된 거라고. 딱 하나의 상황이라고. 뭔 말 하는지 알겠니?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거 아니야, 문제를. 이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 문제를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상황에 좀 맞게 그림을 그린 거야. 요 상황이었을 거라고. 됐니? 그럼 이 상황을 푸는 방법은 뭐냐 이거지. 이렇게 풀었을 거야. 요 놈을 A라 놓고 요 놈을 B라 놨을 거라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산술기야 내가 직선을 풀 때 이렇게 풀어줬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가 1인 직선이고 이 직선은 1,2를 지나는 직선이고 넓이는 4가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왼쪽 식을 그러면 A, B가 8 나왔으니까 2A 플러스 B가 8이 되는 얘하고 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일 거라고. 그러면 A, B는 8이고 2A 플러스 B는 8이야. 하나는 곱이고 하나는 합의 형태야. 문자가 2개야.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겠지. 합이 얼마고 8이고 자 이것도 곱이 16이야. 합이 8이고 곱이 16이야. 4네 4. 이게 지금 하나는 곱의 형태 하나는 합의 형태 이렇게 쓰면 근각계수관계 이용할 수 있어. 대입해서 풀 수 있어. 알아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골고리를 때려 맞힐 거야. 첫 번째는 수가 보이는 게 있고 수가 안 보이는 게 있겠지. 아니 합은 8이고 곱은 16이야. 됐니? 둘 다 4라고. 다시 말해서 A는 2가 나왔고 B는 4가 나오는 식이라고 지금. 맞게 지금 한 거라고 여기까지가. 아까 2하고 4가. 여기까지 되니? 이 문제는 첫 번째 여기야. 첫 번째 여기까지. 첫 번째가 여기까지야. 그래서 두 번째는 여건 직선에서 설명할 건데 자 기억하세요. OAB 넓이를 2등분한 직선이 수선이 있는데 이게 직선이 이렇게 2등분을 한대요. 까지 되니? 그래서 이제 이게부터 도형이야. 그 전까지는 다른 내용이야. 연립방정식적 내용이라고. 물론 이러한 식을 뽑는 거는 이렇게 이 식을 뽑는 거는 방정식 즉 도형이고 알겠나요? 여기서는 연립한 거야. 그리고 다시 2등분하는 수선을 그을 거야. 이제 다시 도형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됐니? 자, 이 그림은 꽤 자주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자주 나오는 그림이야. 알겠나요? 쉬운 도형의 그림이에요. 쉬운 도형의 그림. 자, 쉬운 도형의 그림은 굳이 식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도형은 식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연산이 더 훨씬 복잡해집니다. 됐습니까? 자, 이 그림 많이 나올 건데 뭐에 대한 얘기야? 넓이를 2등분한다. 삼각형하고 삼각형은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넓이를 2등분하면 몇 대 몇이야? 넓이가 2대 1이야. 길이의 비는 얼마? 루트 2대 1이야. 사이즈 큰 놈이 루트 2고 사이즈 작은 놈이 1이야. 또는 1대 루트 2분의 1이야. 사이즈 큰 놈이 1이고 사이즈 작은 놈이 루트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 변 중에 대응변 중에 제일 쉬운 변을 갖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의도 질문은 이쪽이니까 이쪽 변을 갖고 하는 게 맞겠네. 편하겠네. 이쪽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지. 그럼 얘하고 얘가 대응변은 어떤 놈? 요 놈을 가지고 요 놈하고 요 놈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냐? 1, 2, 루트 5. 2 루트 5입니다. 얘가 2 루트 5. 그래서 여기는 얼마? 루트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 루트 10이라는 거야. 이런 문제 풀 때는 쉽게 가야 된다 이거지. 쉬운 도형은 쉽게 가는 거라고.
y절편은 뭐 하면 돼? 4에서 루트 10을 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연습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해. 쉬운 그림은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다고. 120번도 그대로 나왔잖아. 지금 똑같아.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림이 똑같잖아 지금. 그럼 위에 거보다 이게 더 쉬워. 위에 거는 뭐 한 거야? 해석을 해가지고 좌표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2등분을 시킨 거잖아. 얘는 다 알려준 거잖아. 근데 넓이가 얼마나 있어? 5분의 1이 하겠지. 5분의 1이잖아. 5대 1이야. 루트 5대 1이야. 5대 1대 루트 5분의 1이야. 이 중에 하나 쓰면 되겠지. 됐니? 그러면 이 중에 대응변 쉬운 게 어디냐면 여기가 수선이잖아. 집중 안 해? 수선이잖아. 그럼 요놈의 기울기 나왔지? 그럼 요점의 위치만 알아내면 끝나는 거잖아. 요점의 위치만 알아내면 끝나는 거잖아. 알겠나요? 자, 직선에서 대응변의 길이에 대한 생각이야. 자, 이 길이하고 대응변은 누구냐면 이 길이야. 요거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대응변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라고. 됐니? 요 길이는 주어졌잖아. 얼마야? 2, 4. 루트 20입니까? 루트 20. 2루트 5인가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2가 되겠지. 루트 5분의 1이니까. 이 길이가 2가 되게끔 설정하겠다 이 말이야. 얘가 2가 되는데 얘가 몇 칸이야? 4칸, 3칸이야? 4칸, 3칸, 얘가 5칸이야? 어? 그리고 얘가 2가 되려면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어.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다고. 얘가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Q의 좌표잖아. 수선을 긋게 되면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어. 됐니?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다고. 됐어? 그러면 요 길이는 4에 대해서 5분의 4의 길이가 되고 이 길이는 4에 대해서 5분의 3의 길이가 됐으니까 이 Q의 좌표를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직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야. 직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직선의 가로, 세로의 비, 사선의 비, 기울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그럼 좌표를 쉽게 구하고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지금 명제 산술기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고 너희들이 질문이 없어가지고 지금 질문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한 건지 질문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 답답하네. 큰일 났네. 맨날 숙제 검사만 하고 있어야 되겠네. 여기 뒤쪽에 뭐 스텝 3 문제는 명제에 대한 얘기보다는 475번 내가 풀어줬나요? 저번 시간에? 풀어준 거야 안 풀어준 거야? 475번 안 풀어줬어? 내가 따로 푼 거구나. 내가 따로 푼 거야. 나머지는 낙서된 것은 아마도 수업 시간에 풀어줬던 것 같고 이런 건 다 풀어준 거고 이 문제도 풀어준 거고요. 풀어줬죠 이 문제. 꽤 많이 나오는 문제. 포시. 오케이. 좀 쉬었다 합시다.